네, 글로벌 웨신 센터입니다. 이번에 연준의 고민은 특히나 더 깊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자세한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 hikes rates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indicates increases are near an end.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인상 자체는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는 4.75%에서 5%로 올라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2%로 낮추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었고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뱅크런 사태와 시장이 겪고 있는 금융 스트레스를 고려했을 때 연준의 톤이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러한 최종금리 결정에 대해서 금리 중단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오며 이번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경제 전망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5.1%로 제시를 하며 12월과 동일한 전망을 유지했는데요.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최종금리가 이전의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행들의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다만 올해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점도표의 올해 중간값은 12월과 동일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약간 더 매파적인 경로로 변경이 됐다는 점까지 짚어줬고요. 파월은 위원들이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또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내년 금리 전망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4.1%에서 4.3%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모습이라는 완화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계량하는 지표는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5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까지 해석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Yellen says U.S. not considering blanket bank deposit insurance. 네, 어제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나는 예금에 대한 포괄적 보험, 보증 관련 어떤 것도 고려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발언이 시장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발언이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다만 제니 옐런 장관은 이 결정이 일시적일지 또는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또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다면서 더 심한 위기에 현재 보증 한도 25만 달러를 넘긴 예금까지도 보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은행 부실이 전염성 뱅크런처럼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방예금보호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시스템적 위험 예외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당장 정부는 포괄적 보험이나 예금 보증과 관련해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비은행 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안전감독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경영진이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실망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BS offers bond buyback to soothe concerns on deals risk. 네,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와 관련되어 있는 업데이트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직전에 판매된 27억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다시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권들은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 이틀 전인 지난 17일 발행된 건데요. 2028년 3월이 만기인 이 채권은 4.625%, 2032년 3월 만기 채권은 4.75%씩의 고정금리로 판매가 된 바 있습니다.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일보다 앞선 시점에 채권에 투자한 이들이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모른 채 투자를 결정한 경우 다시 되팔 수 있는 선택권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환매 제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제한 이후에 UBS의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UBS의 채권 환매 제한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직후 고조됐던 투자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UBS의 인수 과정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채권 가운데 160억 스위스 프랑, 하나로 봤을 때 약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AT1을 모두 상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스위스 금융당국이 발표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치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K inflation rate breaks 3-month stretch of declines with surprise rise to 10.4%. 네, 영국의 물가 상승률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영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의 연간 상승률이 2월에 1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의 10.1%에서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며 0.3%포인트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래는 9.9%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까지 웃도는 수준을 나타낸 거였는데 영국은 지난해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41년 내 최고치인 11.1%까지 치솟은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주요 코멘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현재 영국이 겪고 있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의제라고 전했고요. 그는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총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짚어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 시장의 예상치는 9.9%였는데 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고요. 그리고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0.3% 올랐다는 부분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의 발언처럼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던 만큼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